자, 오늘 4월 19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도 오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오후에는 뭔가 볼일 보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한 느낌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신고가에서 또 1%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 부재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작은 양봉들이 모여서 큰 양봉이 나와야 되며 저는 지난번처럼 코스피가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보유 중인 주식을 최소 반 이상 또는 전량 수익을 챙길 생각이지만 코스피가 쉽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딱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위협적인 캔들 없이 음봉 캔들 없이 꾸준히 코스닥처럼 상승하다가 상승장에 꽂힌 장대 양봉이 나와서 시원하게 고점 뚫으면서 급등하던가, 또 두 번째는 좀 나쁘게 생각해서 뚫어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못하고 실패해서 단 한 방에 장대 음봉이 나와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던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며 욕심을 조절하면서 방향에 맞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게 최선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상황을 보고 시간의 분위기가 안 좋거나 내일도 양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수 상품인 레버리지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고 있는 변수가 있으며 코스닥처럼 시원시원하게 급등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세가 괜찮은 종목 몇 개만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캔들 보시면 이거를 미세하게 해석했을 때 뚫어야 되는데 실패한 그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작아서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봤을 때 최근에 이 높았던 고점들 이거 돌파하고 그 다음 단계 3212포인트 3212포인트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상승폭을 내주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시원하게 돌파할 분위기, 괜찮은 분위기에서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쁜 캔들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자리, 이 근처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고서 무작정 지수만 믿고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을 신규 진입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그 전에 고점 뚫어주고서 하루도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좀 진정되고 나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스닥이 오른다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뻔한데 뭐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오늘 반도체 몇 개 종목들 올라가다가 뭔가 찝찝하게 마감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쫓아가기보다 진정되고 나서 계단식 상승이 확실해질 때 그때 자신있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이 최근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기껏해야지 300억, 200억, 이 900억이 다시 나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한다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적게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올라간다면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많이 매수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지 않아서 오늘 힘을 쓰지 못했으며 올라가다가 좀 실패한 종목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올라가길래 그냥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4%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진정되고 횡보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발목을 잡고 있는 삼성전자, 단순히 지금 차트만 봤을 때 올라가는 상황이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지금 차트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라, 가벼운 종목이라면 안 좋다가도 이렇게 장대양봉 한 번만 뜨면 제대로 분위기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다가 실패, 그리고 반등해야 되는데 양봉으로 마감해도 부족할 판에 또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최저가에서 마감을 했으며, 지수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이던 삼성전자, 그전에도 코스피가 고점을 뚫어줄 때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는데, 이와 반대로 분위기가 살아나는데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서, 이게 반대로 안 좋은 차트에서 하락이 나올 경우에 코스피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가 추세를 꾸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대덕전자 쪽을 매매했는데, 제가 장 초반에 보여드리는 영상 보시면 거래량 급증으로 종목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급증을 보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뛰어오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대덕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작하고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게 대덕전자이며, 오늘 5%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붙어서 장중에 신고가까지 돌파를 하면서 25%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전에 고점을, 신고가를 이렇게 한 방에 뚫어줄지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이걸 뚫어주긴 했지만 유지를 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유지를 해도 뭔가 따라잡기 힘들 판에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메인 종목이 대덕전자랑 그리고 SFA 반도체, 이것도 처음에는 UBS 보고서 매수를 안 했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이 안정적으로 나오길래 그냥 짧게 단타로만 대응했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대덕전자나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는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처럼 한 방에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1,300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도 멀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10,000원 호가까지 갈까봐 좀 꾸준하게 지켜봤지만 짧게만 대응하고 그 뒤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왔다는 게 중요하며, 대덕전자와 달리 어느 정도 몸통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덕전자나 그리고 SFA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다인, 이것도 제가 여기서 찍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고점 돌파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바로 실패해서 손실 입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집중하다가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신규주들은 다른 종목들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힘든데, 추세가 괜찮고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신규주들은 눌린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자이언트 스탯도 그렇고 바이오다인도 그런데, 지금 캔들이나 추세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경우에 장중에 장대 양봉이 한 번씩 출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집중하냐, 얼마나 상승 초기에 따라 붙냐에 따라서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초기에 그전 고점을 통해서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들어가야지,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점에 잡는다면 좀 심하게 물릴 수가 있으므로 신규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장대 양봉이 떴다면 그거 억지로 고점에 출격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단타 매매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과 또 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위로 매물대가 장난이 아닌 종목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략을 했던 게 HMM,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략을 했는데 아쉽게
이것도 더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오늘 한 방에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잠깐 떴던 신풍제약. 제가 변동성 완화 장치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종목들이 걸려서 옥석을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예전에 괴물 같은 종목이었냐 이거를 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가끔씩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이었으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꽤나 괜찮은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라 그 전에 시장에서 얼마나 강했던 종목이냐에 따라서 VI가 풀린 다음에도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0만원 호가 근처였기 때문에 이거 VI가 걸렸을 때 99,000원쯤에 풀렸을 때 공략을 했습니다. 쫄보라서 2%밖에 먹지는 못했지만 매도하고 나서 정말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VI를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이냐 이거를 우선순위로 확인해 주신다면 먹을 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고 있던 종목들은 몇 개씩 있었는데 위로 매물대가 많거나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신규 진입자들은 들어가지 않고 구경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에 어디로 방향이 결정될지는 모르고 그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라 고점에 신규 진입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보유 중인 주식 전부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싶은데 최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다가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실망감에 한 방에 급락이 오면 지금 수익금 최소 반 이상은 한 방에 뱉어낼 텐데 참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각자 잘 조절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